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선의 이 중진이신데요. 최근 이 재보궐선거 전국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여당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선거 국면이고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이 조간신문을 봐도 이 야권 후보 서울시장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선거 국면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고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모든 선거는 어려움이 있지만 또 선거 과정에서 저희들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해가고 박영선 후보는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면서 착실하게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LH 문제는 저희들이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 가고 좀 전수조사를 비롯해서 저는 이제 유리상자법도 제안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기회로 확실히 부동산 문제를 투명하게 정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부동산 문제를 좀 투명하게 좀 추진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선거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큰 악재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조직 총동원령까지 내렸다고 하는데 역시 여당 내부에 위기감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선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요. 네. 저희로서는 또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박영선 후보와 우리 김영춘 후보 지원 유세를 갈 계획입니다. 네. 어제 박영선 후보도 이제 SNS에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하고 있고요. 좀 어떠세요? 오늘 이제 오전 9시 30분에 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 후보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역시 관심이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이 두 후보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내리세요? 두 후보 어떤 분이 되더라도 저희들은 단일화된 후보와 경쟁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는 이제 역시 이 여당에서 이제 공세를 맞추는 부분은 이 내곡동 땅 문제, 또 부산의 이제 박형준 후보, 야당 후보입니다. 이 LCT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 여당이 집중적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격을 하는 이유가 아니라 선거에 나오면 당연히 검증해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지금 LH 문제라는 게 부동산 투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바로 그 해당되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즉 지금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 이용이 논란이 됐는데 이것은 미공개 정보 이용 정도가 아니라 셀프 보상 이해 충돌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서울시장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지구, 자기 처에 땅에 있던 그 부지를 했다는 것은 이해 충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고 주택국장이 전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인천시장을 해봤지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MB 도곡동 땅과 오세훈 내곡동 땅이 꼭 같이 겹치는 게 아닌가. 그때도 아주 닮은 그 기시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예. LCT 이 아파트 그 분양권을 처와 딸이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최초의 매도인이 누군지 의혹이 가는 부분들은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를 보면 당시에 이 서울시 주택국장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믿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글쎄요, 제가 믿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로 볼 때 어떻게 이 76만 제곱미터인가요? 이 어마어마한 땅에 보금자리 주택 지구 해정 제한이라든지 이런 결과 그때 당시 언론을 보더라도 커다란 쟁점이 됐던 사안인데 그거를 서울시장이 몰랐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의 현안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인가. 그렇게 무능하고 아니면 무관심한 시장이었다는 것인가.
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김효수라는 국장이 3급에서 1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것은 또 이러한 행위와 대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일종의 매관 매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인천광역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시장이 모르기가 어렵나요? 어떤가요? 모르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예. 이것은 실국장 전략회의를 해서 같이 보고하고 추진할 문제죠. 저도 인천에 보금자리 주택이 있었어요. 예. 제가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별도로 선수촌, 미디어촌을 만들지 말고 바로 우리 인천터미널 옆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을 임대해서 쓰는 걸로 정책을 변경했는데 이것만 논의하는데 한 30번 이상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아, 인천시장으로 재직하실 때? 그렇습니다. 예. 이 보금자리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 30번 이상 회의를 했어요. 제가 기억으로도. 예. 이거를 이 시장이 못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 무능자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오세훈 후보로서는 뭐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사실은 네. 이 정치적인 생명까지 이제 걸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이번 그 후보 야권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아니라 우리 오세훈 후보께서 지난번에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장직을 걸겠다. 이것도 사실 좀 오버였잖아요. 네. 아니 예산이 충분하면 여유가 있으면 무상급식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보수와 진보 이데올로기로 이것을 격상시켜서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자 무리하게 서울시장직을 자신의 정치적 도약을 위한 게임의 어떤 로 이거를 건 것 자체가 네. 서울 시민들에게는 좀 납득이 안 된 일이었고 그렇게 해서 야권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탄생시킨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기 비판이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이런 의혹 문제를 가지고 차분하게 해명하면 될 것을 이걸 가지고 또 뭘 걸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좀 과잉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가운데 오세훈 후보의 좀 이 민주당은 좀 공세에 이 초점을 좀 맞추는 것 같고요. 그럼 어떤가요? 그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 이 박영선 후보가 더 상대하기가 쉽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시각도 좀 담겨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뭐 누가 되더라도 저희는 상관없고 또 저희들도 무슨 상대방에 대한 뭐 비판에만 의존해서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되고 우리 박영선 후보는 보다 긍정적 메시지, 집권당의 책임감을 가지고 중소벤처기업 장관으로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펴서 많은 호평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 경험을 기초로 25개 맞춤형 공약을 하나하나 제시해가고 있고 또 엄마 리더십으로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등을 제시하고 또 중소벤처 장관을 했던 그 경험 기초로 10만 원 디지털 화폐를 제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실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블록체인 기법을 통해서 이러한 재난 구호 활동을 해보는 것은 여러 가지의 그런 앞으로의 우리 복지 시스템에 있어서의 중요한 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의 강점은 역시 이 정책과 공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그 추진력이나 강력한 열정은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면 이제 1대1 이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뭐 여타의 여론의 흐름을 보면 열세로 느껴지고요. 이 박영선 후보의 좀 이 반전 카드가 있을까요? 네, 뭐 반전 카드라기보다도 이 내부 이제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맞춤형으로 또 다시 이 메시지를 정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해체될 그런 위기가 생길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 대권 후보도 윤석열 후보가
앞길을 막고 있어서 야당의 대권 후보가 거의 지금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구도에다가 예. 서울시장까지 후보를 못 내면 국민의힘은 사실 해체될 위기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그런 점을 계속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되면은 아예 야권 자체가 재편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부산 얘기를 좀 하면요. 이 박형준 후보의 이제 LCT 이 문제. 네. 이제 본인은 어제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뭐 서민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지만 이 불법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불법이 없었다고 하면은 어찌됐건 계속 해명을 틀리게 했습니다만 자금의 출처와 최초로 그 500만 원인가 프리미엄을 받고 저와 딸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한 최초 매도인의 실체를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어찌됐건 그 의혹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금의 출처와 최초의 매도인. 그게 그 큰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매도인을 밝히지 못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산 경찰이 거기에다가 또, 예. 또 아시다시피 국정원 문건 4대강 사찰 관련해 다녔다는 의혹이 있고 또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 그 레스토랑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아주 좋습니다. 저도 거기 한번 손님 왔을 때 예약을 하려면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미리 하지 않으면 아주 인기가 최고인 그 전망이 좋은 레스토랑인데 이 레스토랑 또 주인이 공교롭게 본인이 사무총장 시절에 또 지인이 그걸 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처가 관계되는 그런 거라든지 뭐 입시 청탁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양파처럼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데 아무튼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이 지금 오세훈 이 박형준 이 분이 장관으로 지명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 언론과 지금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이 지금 의혹을 평가했을 것인지 비교를 해보면 국민들께서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부산에는 이제 김영춘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이제 뛰고 계신데요. 네. 김영춘 후보의 강점은 좀 또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저는 김영춘 후보와 형제처럼 한 40년 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연대 총학생회장을 했고 김영춘 의원께서 고대 총학생회장을 했을 때부터 만났으니까요. 40년을 지켜본 김영춘은 정말 반듯한 사람입니다. 이게 선비처럼 반듯한 사람인데 아시다시피 양심적 그 기준을 가지고 시대의 요구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했고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합류를 했고 이 국회 의정 활동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또 해수부 장관으로서 또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서 이 해양 물류에 대한 새로운 또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네. 국제해양도시 부산에 맞는 능력을 골고루 갖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을 가장 힘있게 추진할 수가 있고 부의경간의 메가시티 전략을 비롯한 그 배후 부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제가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시절에 대륙항로, 북극항로와 부산의 그런 거점항으로서의 그런 비전을 김영춘 후보랑 많이 상의한 바가 있는데 그 해양수도 중심의 그런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은 이제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 특별위원장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은 그렇게 뭐 이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뭐 선거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제가 그 김해공항도 가보고 가덕도도 가보고 또 인천시장 시절 인천국제공항이 저희 관내에 있었기 때문에
공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의 중요한 핵심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파급 연관 효과를 부울경 시민들이 많이 이해하게 될 거로 생각이 들고 저는 선거에 중요한 이슈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론의 흐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맞춰져 있지만 이 가덕도 신공항 부분은 이 공식 선거운동이 들어가면 좀 더 이 쟁점화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제가 그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바로 시작되면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 상공회의소 우리 이런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이 가지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사실 이 재보궐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이 관련된 얘기로만 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